안녕하세요. 닥터 Y입니다. 오늘은 외국계 기업에서 제가 경험했던 채용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외국계 기업에 몇 군데 지원을 해봤고 거기에서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몇 군데에서 오퍼를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외국계 기업에서 한 지금까지 6년, 7년 정도 일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사람을 뽑아보기도 하고 다른 팀의 채용 과정에 관여를 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과정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스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류 접수와 심사,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매니저의 면접, 그리고 1차 매니저의 면접 시에 여러 명의 다른 면접관들이 같이 참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차 매니저의 면접, 그리고 네 번째는 오퍼와 네고시에이션, 다섯 번째는 최종 계약, 이렇게 크게 5가지 단계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최종 계약이나 오퍼 전에 레퍼런스 책이라는 과정이 또 더해지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각 5과정 플러스 레퍼런스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서류 접수와 심사. 서류라 함은 보통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기본되는 서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공고 조건에 따라서는 어떤 자격증이나 증명서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같은 기본 서류들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 서류 심사에서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미달하는지를 먼저 거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라 함은 공고를 낼 때 어떤 일이고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의 성격과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라는 공고 조건들이 붙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원하는 어떤 회사가 있거나 아니면 좀 관심 있는 회사가 있으면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그냥 넣고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인사팀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 많이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면접관이나 채용 담당자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운이 좋거나 하면은 한두 가지 조건이 좀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부분으로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강점이 있으면은 그 단계를 통과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1차 면접. 1차 면접은 대부분 서류를 통과하고 나서 채용 담당자, 그러니까 내가 입사를 하게 되면 나의 상사가 되는 사람이 보통은 채용 담당자인데 그 사람이 그 서류들 통과된 걸 보면서 이 중에서도 내가 면접을 진행할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을 진행하고 그 면접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공유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하는 거는 또 자기 일을 하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류 중에서도 또 발탁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되는데 대부분 1차 면접은 그 채용 담당하는 매니저, 그러니까 나의 상사가 될 사람과
또 혹은 인사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그 이외에 또 다른 그 일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같이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나의 1차 매니저만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한 면접 단계인 것 같아요. 나랑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게 이 채용에도 중요하고, 이후에 내가 일을 지속하고 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뻔한 질문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뻔한 질문 리스트에 대해서도 향후에 제가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있을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는 건데, 2차 면접이에요. 보통은 내 상사가 될 분의 위의 상사.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굉장히 상위의 포지션을 뽑을 때는 그런 2차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외국계 회사에 가는 경우에는 그 상사의 상사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거나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인인 경우들이 있고, 또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영어 능력도 또 봐야 되고 해서 완전히 영어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1차 매니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를 뽑고 싶어 하는 나의 직속 상사라면 좀 이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1차 매니저에게 1차 면접을 통과한 이후에 2차 면접을 할 때 조금 팁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도와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을 꼭 이제 뽑고 싶은 경우에는 내 상사를 설득해서라도 뽑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의 상위 매니저가 어떤 질문을 할지도 미리 귀띔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분은 어떤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아니면 앞에 1차 면접에서 몇 명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판단하기가 내가 상위 매니저에게 좀 의견을 구하겠다 할 때는 뭐 완전히 블라인드로 아무 이야기 없이 다시 1차 면접처럼 신증 면접을 할 수도 있죠. 또 일부는 그냥 1차 면접에서 거의 다 정해놓고 형식상으로 그냥 거쳐가는 형식으로 2차 면접은 굉장히 가볍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면접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런 상황을 좀 잘 이해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1차 면접에서 통과하고 그 1차 매니저가 뽑고 싶어 하는데 2차 매니저 선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들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형식적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오퍼와 네고시에이션. 이 부분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오퍼라는 것은 회사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채용할 때 연봉이라든지 복지 조건, 근로 조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계약 전에 그 정리된 조건들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냥 신입사원을 공채를 해서 여러 명을 뽑을 때는 그게 정해진 조건이기 때문에 네고시에이션 과정이 아예 없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경력직에서 이직을 한다거나 할 때는 또 네고시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네고시에이션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네고시에이션을 할 기회가 사실 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한번 있었지만 저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전혀 네고시에이션을 시도를 안 했었고 못했었고 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제는 못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다른 분들이 네고시에이션을 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은 회사의 인사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적정한 선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낮은 연봉을 제시를 하게 되죠. 왜냐면은 협상의 여지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유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마찬가지죠. 반대로 연봉을 받는 채용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적절한 협상이 가능하려면 일단 시장의 평균적인 연봉이나 이 회사의 같은 직급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은 조금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런 정보가 필요할 거고 또 경력직, 전문직에서 이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사실은 이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회사가 막 너무 다니기 싫고 막 정이 너무 떨어졌고 어떤 연봉이든 뭐 상관없이 나는 일단 나가는 게 목적이다 하는 게 아니면은 사실 이직을 하는 게 어느 회사, 어느 부서,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게 꼭 나하고 맞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뭐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컬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 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만큼 조금 이해가 가능한 설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네고시에이션을 시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이직을 할 때마다 조금 몸값이 뛰어야지 이직을 하는 또 의미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그렇게 성공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시장의 평균 시장 가격을 좀 알고 내 몸값의 평균치를 좀 알고 또 내가 테이크해야 되는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서 여기 협상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회사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렇고요. 또 회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채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회사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보도 더 많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네고시에이션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번째, 계약. 뭐 네고시에이션이 끝나고 나면은 계약은 이제 로 계약을 맺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언제까지 뭐 이전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면 이전 회사와 정리를 하고 언제부터 출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계약 전 단계 혹은 오퍼 전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레퍼런스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퍼런스 책이라는 거는 특히 뭐 전문직 시장에서 더욱더 그러하고 한국이라는 사회가 워낙에 작다 보니 하나 건너 두 개 건너면은 서로 알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다니던 직장 혹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다가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전 직장 아니면은 친구들 또는 뭐 전전 직장에서 같이 있던 어떤 동료나 상사나 부하 직원이 지금 내가 옮기려고 하는 직장에서 이직을 먼저 해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평판, 이 사람의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들을 회사에서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경우에 루틴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과 직접 면접을 보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의 평판이 다를 때 그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높은 보직이라든지 중요한 뭐 이런 자리이면은 레퍼런스 책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한테 하기도 하고 주변인들한테 하는데, 또 어떨 때는 공식적으로 그 면접할 때 구직자에게 물어보기도 해요. 내가 레퍼런스 책을 할 건데 어떤 사람에게 레퍼런스 책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서 그 레퍼런스 책을 할 대상자에게 미리 연락을 해놓고 레퍼런스 책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레퍼런스 책을 하는데, 그 레퍼런스 책도 회사 사람이 직접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헤드헌터 회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어세스먼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뭐 가능한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일반적인 채용 과정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 접수와 서류 심사. 이걸 통과하고 나면 그 중에서도 이제 면접을 진행할 사람들을 뽑게 되고,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 상위 매니저의 2차 면접, 오퍼와 네고시에이션, 5번째 계약. 이렇게 크게 5가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레퍼런스 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채용 과정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상세한 내용들은 저도 준비를 해서 또 공유를 드리겠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또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피드백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